이번 시간에는 팀즈와 M365 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진행할 이희진이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VP MCT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아젠다인데요. 팀즈와 M365 앱에 대한 활용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또 팀즈와 아웃룩의 앱에 대한 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즈의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즈와 M365 앱 활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에는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팀즈와 통합 기능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는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웃룩, 쉐어포인트, 폼즈, 그리고 플래너, 타스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요. 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앱을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원노트, 원드라이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 및 앱 및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링크를 제가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앱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하단에 앱 및 서비스 찾기라는 부분이 있고요. 각각의 앱들에 대한 링크가 걸려 있죠. 그래서 원드라이브나 원노트 또는 플래너 쪽에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각각의 앱에 대한 소개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앱에 대한 소개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팀즈와 플래너, 투두라는 앱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팀즈의 통합 기능으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바로 플래너라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플래너라는 앱은 계획을 만들고 작업을 활동하고 작업에 대해서 채팅하고 팀의 진행률을 차트로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플래너라는 앱은 팀에서 활용하는 앱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팀 작업을 위한 아이디어로 저희가 플래너를 통해서 이벤트 계획이나 고객 지원, 컨텐츠 게시, 프로세스 추적과 같은 그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소개에 대한 플래너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스크롤바를 조금 내려보시면 동영상을 통해서 플래너에 대한 소개를 보실 수 있고 각각의 플래너에 대한 기능의 소개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가 플래너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움말의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도움말을 클릭하시게 되면 플래너와 관련된 기능에 대한 도움말을 보실 수 있고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단계대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작하기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실제 플래너에 대해서 로그인하는 방법, 계획을 만드는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자료로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두라는 앱인데요. 투두라는 앱은 이제 개인 작업을 관리하는 앱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작업을 나열하고 정렬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의 작업을 관리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앱이 되겠고요. 일상 작업에 대한 내일 목록이 있으며 작업, 프로젝트, 식료품 등도 구성할 수 있는 추가 목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시는 것처럼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투두를 소개하는 웹페이지가 나타나고요. 하단에 스크롤바를 내리시게 되면 실제 모바일에서 투두라는 앱을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투두라는 앱에 대한 각각의 기능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두도 도움말을 통해서 학습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도움말 및 학습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클릭하게 되면 동일하게 투두에 대한 도움말 및 학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기능들을 저희가 클릭하게 되면 링크를 통해서 해당되는 앱에 대한 소개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팀즈를 통해서 플래너와 투두를 활용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팀이나 개인의 할 일 목록 그리고 작업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래너 부분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은 제가 팀즈로 이동해 볼 거고요. 내 팀의 목록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채널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채널을 저희가 선택하면 오른쪽 상단에 탭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팀에 이 플래너라는 앱을 추가하시려면 탭에서 플러스라는 단추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제 여기 보시면 플래너가 있지만 상단에서 저희가 검색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플래너 및 투두를 통해 지원되는 타스크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팀 작업 그리고 개인 작업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팀에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작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그대로 하셔도 되고 해당되는 작업의 이름을 여기서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장이라는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새로운 계획이 생성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탭에 이제 플래너 앱이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플래너라는 앱은요, 이제 할 일이 있고 버킷 추가가 있죠. 그래서 플래너를 분류하는 용도로 버킷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버킷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또 다른 버킷을 만들 수가 있고 각각의 버킷별로 작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래너를 통해서는 팀 단위 투두리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작업의 이름과 기한과 할당을 하고 나서 작업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현재 기본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은 제가 탭에서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이 플래너 앱에 대한 단축 메뉴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제거라는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해서 우선은 제가 추가한 앱은 삭제를 하고요.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앱을 다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라는 단추를 누르고 여기서 플래너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는 이 팀의 기존 계획 사용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팀의 기존 계획 사용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팀에서 다른 채널에서 이미 만들어진 플래너 앱이 있으면 기존 계획 사용에 활성화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목록 단추를 눌러서 기존에 만들어진 플래너 앱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이라는 단추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다시 플래너 앱이 추가가 됐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빈 화면과 조금 다르게 이제 플래너 앱에 작업이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관리라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을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관련된 그 버킷으로 프로젝트 세팅, 변화관리 플래닝, 그리고 사용자 교육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 각각의 작업이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화면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관리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팝업 탭이라는 거를 통해서 팝업 창으로 플래너 앱을 띄우실 수가 있고요. 제가 화면을 키워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바 누르시면 오른쪽에 저희가 버킷 추가하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버킷에서 버킷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작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 강의 교환 검토라는 작업을 저희가 클릭하게 되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할당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실제 버킷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플래너 앱 같은 경우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진행률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사실은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로 되어 있지만 요거를 긴급 또는 뭐 중간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날짜와 기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작업할 때는 기한만 설정되어 있지만 자, 기한을 변경해 볼게요. 자, 기한을 변경하고 반드시 시작 날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작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메모를 달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 강의 교환에 대한 부분이 기본 교육에 대한 강의 교환이다 라고 교환입니다 라고 메모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카드의 표시라는 걸 하게 되면 현재 보드에 카드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첨부 파일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만약에 메모를 카드에 표시하겠다라고 하면 첨부 파일의 체크가 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로 대화 상자를 닫아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메모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작업의 세부 정보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력했던 그 작업들을 편집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클릭하시면 되고요. 예산 작업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항목 추가를 통해서 하위 작업이 표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작업을 한번 또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만약에 필요 없으면 점점점을 눌러서 작업을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 저희가 작업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산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 작업이라고 작업에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플래너에서 작업을 추가하실 때 작업의 이름과 기한을 기본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당을 통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를 저희가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할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사용자,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용자는 이 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부 사용자 같은 경우에도 팀의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으면 외부 사용자도 저희가 이렇게 할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작업 추가라는 걸 눌러주시게 되면 작업이 등록이 되고요. 다시 한번 예산 작업을 클릭하게 되면 또 다른 정보들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진행률 그리고 아까 시작 날짜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안 되죠. 그래서 시작 날짜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중요로 바꿔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면에 보드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 색상으로 이 작업에 대한 그 분류 기준을 보여주는 이제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선택해 주고 대화 상자를 닫으시게 되면 현재 이 그 카드에 작업 카드에 레이블이 표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작업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은 현재 이 팀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 작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작업이 완료가 됐을 때 이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클릭하시게 되면 완료된 작업이라는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단에 제가 이렇게 완료 처리를 하게 되면 하단에 작업이 이렇게 완료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완료된 작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이 작업을 다시 취소를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에 대한 부분이 하단에 나타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완료 처리라는 부분은 사실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완료된 작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의 필요라는 버킷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셔가지고요.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서 협의한 후에 이 작업을 완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에듀 계정으로
할당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제가 아까 예산 작업을 해서 에듀 계정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할당이 되면 제가 이제 아웃룩 쪽 메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작업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지연된 작업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작업에 대한 부분이 지연된 것도 이렇게 메일로 오게 되고요. 만약에 작업이 이제 할당되게 되면 할당된 작업도 이렇게 메일로 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팀주로 이동해서 그래서 할당된 작업은 저희가 메일로 이제 받게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예산된 작업에 들어가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댓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한 전체 히스토리를 댓글을 통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예산 작업에 대해서 11월 만약에 뭐 4일 1차 미팅 예정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댓글로 이렇게 보내기라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 작업에 할당된 사용자들한테 자, 보시면 여기 할당된 사용자들한테 메일로 작업이 가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웃룩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웃룩에서 제가 확인 단추를 누르고요. 아까 보셨던 부분은 이제 웹브라우저라는 화면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아웃룩 쪽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도 작업을 할당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 작업이 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까 댓글로 단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메일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한이 지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강색으로 이제 얼러트가 뜬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지난 경우는 카드에서 이렇게 날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 플래너라는 앱은 보시는 것처럼 목록이라는 형태 또는 보드라는 형태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인 보드이고요. 차트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팀 작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비주얼하게 그 영역별로 보실 수가 있고 현재 차트에서는 구성원별로 어떤 작업들이 시작되지 않은 게 몇 건이고 진행 중인 게 몇 건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차트 쪽에서도 작업 추가를 통해서 작업을 바로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일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월 단위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이 날짜에 많은 경우는 다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등록된 작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요거를 주 단위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월 단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 현재 작업에 대해서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게 빨강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날짜가 이미 기한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러트가 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래너라는 작업을 통해서는 데드라인, 기한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이 팝업 창은 X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다시 팀즈로 가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는 팝업 탭으로 열었죠. 여기서 탭 확장을 누르셔도 이 팀즈 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화 표시를 통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 플래너 앱은 게시물 탭에 가시면 이 팀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이 플래너 앱이 추가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기서 대화 표시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다시 눌러서 대화를 숨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플래너라는 앱은 실제 M365 앱 중에 하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팀즈로 가져와서 팀의 작업을 관리하는 앱으로 같이 통합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웹사이트로 이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플래너라는 앱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이 플래너라는 앱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앱 시작 관리자 쪽에서 여기에 플래너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앱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 실제 팀즈에서 추가가 되면 이 플래너 앱에도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플래너 앱 쪽에 가시면 여기 모두 목록에 지금 제가 관리했던 앱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실제 M365 내에서 또는 뭐 팀즈에서 만들든 플래너에서 만든 나를 기준으로 한 모든 앱들을 이 플래너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허브라는 쪽에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기준으로 한 모든 팀의 그 플래너 앱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됨이라는 핀을 꽂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단에도 배치가 되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 고정 해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 여기서 고정 핀을 이렇게 꽂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고정 화면에 보드 그 허브 쪽에서 고정된 화면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팀즈에서 보셨던 인터페이스하고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도 이렇게 이제 아이콘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정이라든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팀즈 쪽에서 열기. 그래서 바로 플래너 앱에서도 팀즈로 바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나에게 할당됨이라고 해서 실제 저희가 팀즈에 여러 팀들이 있고 그 팀에 플래너가 만들어지면 나에게 할당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플래너 앱 쪽에서 나에게 할당됨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여기 그 팀즈로 와서요. 이 플래너 앱 쪽에서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 이름을 바꾼다거나 또 이 탭에 대한 링크를 복사하거나 제거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제거해 볼게요. 자, 제거를 하실 때 현재 이 플래너 앱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계획 및 모든 작업을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라는 부분을 체크하시게 되면 이 플래너 앱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복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추가하실 때는 이 체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체크를 해제하고 제거하시면 탭에서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플래너라는 앱을 왼쪽에다가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왼쪽에 점점점에 플래너를 추가하게 되면 동일한 플래너 및 투두 앱이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인터페이스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개인의 작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래너 및 투두를 통해 지원되는 타스크라는 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 작업, 개인 작업 두 가지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팀에서 추가된 플래너 앱은 팀 작업만. 근데 이 왼쪽에 있는 탐색창에 플래너라는 앱을 추가하게 되면 개인의 작업도 관리가 되는 투두 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앱 같은 경우는 오른쪽 단추 눌러서 반드시 고정 핀을 꽂아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나에게 할당됨이라는 부분이 아까 플래너 허브에서 봤던 지금 그 아까 제가 팀의 챔피언 코너라는 채널에 추가된 작업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완료 처리를 하게 되면 실제 팀즈에 있는 그 아까 플래너 앱에도 얘가 반영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제 완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내 작업의 투두라는 부분에 지금 보시면 작업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작업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인 작업이 실제 어떻게 또 연동이 되는지를 하나 보여봐 드릴 건데, 자, 만약에 홍보 전략 계획이라고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요거는 개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개인 작업에다가 등록을 하고, 자, 여기다가 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한을 저희가 선택을 하고 이 체크를 눌러서 작업이 등록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선순위가 반영은 되지는 않는데요. 여기서 우선순위로 점점점을 눌러서 여기에서 중요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팀즈 내에 추가된 투두라는 앱에서 이렇게 개인의 작업을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이 작업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실제 그 M365 홈포탈에 아웃룩이라는 앱 쪽에 가시게 되면 이 아웃룩 앱 쪽에요. 여기 보시면 나의 하루라는 부분이 투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록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웃룩 쪽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투두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작업을 관리하는 부분을 투두라는 앱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금방 입력했던 작업이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작업을 이렇게 아웃룩 앱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